연속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기본소득 일반과 경기도 실제 경험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가 끝나면 토론회 자장이신 김명원 상임대표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으로 있는 유영성입니다. 오늘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부천 본부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이면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너무 학술적인 얘기나 이런 경우들은 좀 빼고 가능한 좀 쉽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뭔지 이제 제 차원에서 바라보는 얘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얘기는 뭐 하고 끝나면 너무 재미없죠.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땅을 딛고 뭔가를 이렇게 이뤄보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실제 이게 앞서서 이제 기본소득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내는 결과들이 뭐가 있는지 그 경험은 뭔지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개념 정의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기구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갑론을박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이게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진통을 거친 과정에서 이제 나온 그 정의가 있는데 일단 기본소득이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을 준다. 기본적인 소득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 소득이 없으면 소득을 좀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소득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본소득은 그냥 우리가 없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소득이 없어서 하는 분들이 소득 좀 보존해주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소득은. 어찌됐든 자산심사나 뭐 노동조구, 이거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안 따지고, 뭐 부자든 누가 가난하든, 보통은 다 소득 보존해주면 가난한 사람 해주는 걸로 생각하죠. 덕을 베풀고, 국가가 뭘 해주고,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요즘 나오는 뭐 기본소득 말고, 뭐 안심소득, 뭐 음소득, 온갖 소득을 다 붙여가지고, 이게 다 보면은, 이게 다 같은 걸로 이렇게 이게 소득 하니까 다 같은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을 그래서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막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짝퉁 뭐 기본소득이라고 붙이고 이게 웃기는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목소리 큰 놈이 뭐 한다고 오히려 진짜 짝퉁들이 진짜를 이렇게 막 폄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본소득 아니고 여전히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소득 보존해 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너가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든 아니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든 빈자든 상관 안 한다 이거죠. 놀고 먹든 아니면 쭉 열심히 일하든 그건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갑으로 따지면 한 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부주가 있고 이 사람이 되게 대표를 하니까 그 대표자한테만 딱 줘서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자기가 이게 통제하거나 이끌어가는 그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그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따지다 보니까 차별도 없고 조건도 안 따지고 무조건 주는 식이고 그 대신에 한 번 딱 주고 나면 한두 번 딱 주고 말면은 또 이게 아니에요. 주려면 계속해서 꾸준히 줘야 되죠. 주기적으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되 옛날 같이 어렵고 살 때는 뭐 쌀을 한 가마니 이렇게 갖다가 딱 던져주고
이런 그 물질이나 현물 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주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금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다 종이 이런 거 아니면 동전이나 이런 종이들이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신용카드 갖다 쓰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신용카드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그냥 요즘에는 그냥 다 결제해버리고 전자화폐죠.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그런 마그네틱 카드로는 방식으로 다 이것도 다 현금입니다. 현금. 쓰는데 제약을 안 두면 다 현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종이로 하든 뭐 카드로 하든 현금이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인데 현금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국가가 발행하는 이렇게 딱 지폐 아니면 무슨 동전만 현금으로 생각하고 그거 아닌 것들은 현금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따지는 이상한 사람도 또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준다. 그 대신에 얼마 줘야 되지? 이게 항상 또 문제인데 기본소득은 얼마 주고 얼마를 딱 줘야 된다고 정해진 거 없어요. 단돈 10원짜리 하나를 준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적 관점에서 보니까 야 그거 줘가지고 무슨 지금 뭐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엄청난 많은 기본소득을 줄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놀고 먹는데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줘도 이것도 복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데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모두에서 조금 모호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기본소득이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하고 상당히 결이 다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소득은 이제 기본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소득을 주는데 이걸 도대체 왜 줘야 되지? 희한하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어떤 애한테도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맨날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도 준다고 그러고 있고, 그죠? 아, 이 새끼 막 학생 같으면 공부나 열심히 잘하고 모르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 애한테도 준다고 그러고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겉으로는 막 기본소득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안 봤는데 도대체 왜 이게 필요했느냐를 꼭 보니까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잡고 사업을 하든지 해서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살고 만일에 여기서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업 상태에 빠진다든가 어떤 불우한 상황이 겪었을 때는 이제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가족이 해결을 한다든가 친지가 한다든가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아, 그럴 경우 국가가 나서서 일정 정도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다 복지 개념이었어요. 이런 틀이 복지국가 개념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꾸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왜? 나 열심히 일하고 싶어.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취직이 안 되는 게. 설령 또 취직을 했다고 치면 금방 잘려요. 비정규직, 안정직이 없어야 되는데 알바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나이 먹고 나면은 더 이제 서러운 일이 생기니까 뭐죠 파지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줍고 다녀야 되고 아주 그냥 이런 상황들이 그냥 또 일시적으로 있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계속해서 우리 눈에 많이 보여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경제가 물론 안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기술 발전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시죠. 주차장 같은 데 옛날에는 다 거기 이렇게 부스에 이렇게 주차 요원이 있어가지고 다 주차하고 나갈 때 돈 받고 사람이 있죠. 지금 사람 안 하잖아요, 거의. 다 기계가 다 알아서 하고 다 찍고 그렇죠. 심지어는 저기 톨게이트 같은 데 고속도로 거기도 다 그 요원들 다 잘려요, 그냥.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해요? 그래도 거기 직장도 아니고 도로공사에 취직돼가지고 다녔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몇백씩 받고 자기 가족도 챙길 수 있고 안정이 됐는데 이거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나이는 먹었는데 들어가려면 받아주기도 합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어디가 사기치거나 도둑 이것도 불법인데 안 되고 참 이게 좀 난감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 뭐 하는 거 있으면 그거라도 어떻게 좀 까먹고 살 수가 있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비단 그런 분들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 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서 또 나이 먹으면 딸리고 상당히 불안해요. 실제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나 삶에서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미래가 참 안 남아요. 어쨌든 안 잘리려고 눈치 보고 노력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안 좋아. 근데 이런 게 결국은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요즘 무슨 인공지능이다 뭐나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했는데 결국 정작 우리들 그 민초들의 삶들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얘기 오히려 위험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일자리에서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일에 이렇게 해서 딱 잘리는 순간 제 처자식들 야 이거 깜깜하죠. 그렇죠. 뭘 가지고 합니까? 이 나이 먹어가지고. 공인중개사 공부해가지고 잘끔 따가지고 그러면 어디 부동산 제 친구들 저 퇴직하고 다 그런 애들 제법 있어요. 한때는 좀 잘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울상이에요 울상. 굉장히 다 삶이 불안한 거죠. 그 친구도 공부도 엄청 잘하고 다 교육도 잘 받고 다 그냥 사회 일선에서 잘 나가던 친구들. 근데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기면 그나마 뭐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망하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쫙 쳐지니까 세상은 갈수록 야목과 심해지죠.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의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렇게 그 플랫폼 기업들, 대어마어마한 기업들, 이런 그 네이버 같은 데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런 데들은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돈 벌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남겨준 걸 가지고 다 해서 자기들 그냥 프로그램 짜고 알고리즘 가지고 탁 해서 돌아가게끔만 해주면 그냥 돈 벌어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양극화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정말 의지적으로나 얘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의욕도 있고 하고 싶은데 사회 전체에 흘러가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나던다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야죠. 그렇죠?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먹고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낭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수준은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소한의 수준을 해주니까 너는 진짜 어려운 빈자니까 가난하니까 그래 너 시에 베풀듯이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무슨 비스켓 주듯이 이렇게 해줄 거냐 이거요. 그 얼마나 인격적 모욕이에요. 인간으로 저놈이 힘들냐. 따지면 안 돼 이게. 이런 그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복지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기존의 복지에서 살펴요. 기존에 월급 받아가지고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것을 좀 벗어나.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복지는 어때요? 일정 정도 수준 주고 그 이상에서 만일에 일하게 되면 그 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본인이 일 않고 그냥 그거 받으려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면은 너가 일을 많이 하던 돈을 많이 벌든 상관없이 이거는 그대로 받고 더 하니까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깔아서 줌으로 인해서 사회에 오히려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본인이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설령 어떤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도를 확보가 되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가 또 배워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소득 조금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새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복지 조금 해서 시에 베푸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근데 이런 그동안에 없던 이상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이게 오히려 세계적인 대거부들이 또 지지를 해주네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하고 있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기본소득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기본소득 줘야 된다. 경제학자 중에도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거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그냥 천재도 아니에요. 뭐 IQ가 180, 100, 거의 200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걸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요즘에 자꾸 인공지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처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예?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허버트 사이먼은 또 행정학을 하신 분이에요. 행정학과 하셨는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기본소득 주자고 그런다. 이분은, 극단적이에요. 기본소득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 수익을 내는 거는 그냥 수익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식이 있어서 수익을 내잖아요. 이렇게. 뭘 배워서 익히든지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런데 네 스스로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한 거는 10%도 안 되고, 다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의 도움받고, 심지어 저도 그냥 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장비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가 다 도움을 받다 이거야. 네가 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로인데 이분에도 10%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벌어들인 수익의 90%는 다 내놔야 돼요. 10%만 너가 먹고 나머지 90% 내놔서 그냥 그 나머지 거는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드는 거니까 모두한테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공산주의도 이런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업해서 돈 벌었는데 수입의 90%다 뺏어간다 내놔라 그러면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야 90%는 자기도 봐도 조금 너무 심하다 싶어서 야 그건 좀 심하니까 한 70%만 뭐 좀 하자 그래서 70%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절반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절반은 또 이런 뭐죠? 이런 그 공익적인 일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쓰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그냥 일반인들 했다면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막 해가지고 무시당했었는데 이런 천재들이 대천재에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경제학자는 또 거부를 못해요. 이게. 자기보다 워낙 대단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이제 좌파를 하시면 심지어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들의 대표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이 나와가지고 희한한 건데 잘 이해는 잘 안 됐는데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5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냥 소득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소득 주는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재정 사업하듯이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지원금 주고 하듯이 뭐 많이 하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생계하고 일반 복지적인 측면에서 돈 이렇게 좀 주고 다 하잖아요. 노인들한테도 얼마 좀 주고 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말을 안 써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딱 썼을 때는 엄격하게 5가지 구성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보편적이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이 있으면 전체한테 다 주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뭐 어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넌 돈 많으니까 안 돼. 이러지 말고 돈 많아도. 근데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주긴 주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기여할 때는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줘라. 이걸 지켜야 되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이거 따지지 말아요. 이거 실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직장 다니면서 주면 왜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개개인한테 줘라. 가구주한테 주니까 특히 가구주가 되게 이제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아침 여성정책연구원의 그 박사가 지난번에 그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딱 줬던 걸 보니까 가구주 형태로 이렇게 다 주다 보니까 개인한테 안 주고 대부분의 한 30% 정도가 뭐 이렇게 같이 안 살고 1인 가구고 아니면 뭐 여자나 애들이 또 이렇게 혼인으로 이혼을 안 했지만 그렇게 사는 경우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 심지어는 막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같이 못 사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달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보십시오. 세상 바뀌고 있어요. 다 개개인들의 소중하니까.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가장 필수 요건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줘라. 보편적으로 구성원이면 누구나다. 그 다음에 무조건
그죠? 일하고 안 하고 따지지 말고 줘라.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한테 줘라. 개인. 그게 어린 애든 물론 이제 친권이나 아니면 양육자가 대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특히 그런 면에서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런 쪽이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개인한테 줘라. 이거를 갖춰야지만이 기본소득에 하는 거지. 이것도 안 갖추면서 무슨 저기 소득 기준선 연 5천만 원 정해놓고 그 밑에 사람들 벌어들이는 돈에서 한 절반만 보조하는 식으로 주고 그 위에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안 주고 그냥 뜯기만 하고 뭐 이런 그 이상한 소득세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뭐 안심소득이니 뭐 은소득이니 해가지고 마치 기본소득을 농락하는 같은 부류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거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그거는 기본소득 입장에서 보면 짝퉁이고 사입이고 뭐 유사하고 아닙니다. 기본소득 아닙니다. 그나마 인정해주면 약간 좀 유사한 정도로만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정확하게 엄격합니다. 물론 5가지는 다 지키면 좋지만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약간 현실에서 변형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3가지의 중요한 것들은 지켜가지만이 기본소득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물론 이게 분류로 이제 완전히 그 완전한 형태의 정형화된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다 지키면 그게 될 거고 그 3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조금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취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변형 형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완전하지만 약간 불완전하지만 현실에 맞는 형태 이렇게 유형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현실에 있어서 그 완전한 형태를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경기도가 지급했던 기본소득도 청년들한테 줬던 건 또 청년 범위를 딱 이렇게 청년한테 이제 한정을 하니까 그리고 나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줄 수는 없죠. 한 해만 주고 그 다음 또 24세가 되는 또 청년한테 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모든 청년한테 매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재원이 그만큼 안 받치니까. 그래서 그나마 재원이 허용하는 한에서 24세 정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거는 범주형이라고 그래요. 범주를 좁혔지만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은형 기본소득은 돼요. 완전한 형태는 뭐냐? 미국 알래스카 주가 실험한 게 완전한 형태예요. 거기는 그냥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배당해주는 방식이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해 수익이 괜찮으면 많이 주고 수익이 적으면 적게 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은 딱 얼마 줘야 돼.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줘야지만 충분해. 이런 거 없어요. 나오는 수익을 그냥 배당 주듯이 주는 식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미국 알래스카주의 이제 연구 배당 형태고 우리 경기도가 그 다음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청년 기본소득이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상황이 벌어지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 이른바의 경기도는 도민한테 어떤 1인당 10만 원씩 쫙 그냥 조건 안 따지고 전부 다 그냥 주는 식으로 딱 했죠. 그렇죠? 개개인한테 줬고요. 기본소득이죠. 그렇죠? 딱 필수 요건 갖췄잖아요. 다만 이게 지금 재난이다 보니까 한 번만 딱 지금 주고 지금 요번에 해서 2번 줬는데 2번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줄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하기는 어렵지만 필수 요건은 갖췄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지키려고 하는가? 왜 이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걸 하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막 자꾸 주창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네 스스로가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네 능력껏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인생을 꾸려나가.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이 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 좋은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 자유민주주의 맨날 자유 얘기하면 그게 자유가 됩니까? 그분이? 뭘 해요? 우선 먹고 살기 때문에 어디든지 뭘 이렇게 예속이 돼야 되고 누구 지배를 당했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자유를 마음대로 해요? 자유롭게. 인생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호는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인간이 자유를 보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소득은 뭐예요? 내가 무슨 국가나 아니면 남으로부터 이렇게 무슨 뭐 적선 받듯이 너 어려우니까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아니고 어쨌든 내가 최선으로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그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면은 이렇게 어때요? 조건 따지면 안 돼요. 오히려 조건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본인이 낙인 찍히고 내가 망신스럽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지 같은 것도 신청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따지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유는 허울뿐인 자유인데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들의 자유죠. 개개인들. 내가 어디한테 의존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도 안 하고 조건도 안 따지고 해당되는 구성원이면 다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기본소득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벌어들인 수입, 내 거죠.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나온 수입, 내 거죠. 그렇죠? 그거를 내 재산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 손 안 돼요. 다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놓고 보면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죠? 건물도 막 어떻게 좀 이쁘게 하고 짓고 잘 해가지고 보니까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수익이 생겼으면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근데 모든 게 다 그럴까요? 앞에서 허버트 사이먼 말했듯이 본인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자라올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저희들이 부모 세대긴 한데 어린 나이에 애들이 커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지극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사랑과 그 온갖 것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서 커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지 혼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기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게 물도 있고 물도 마시고 공기 숨도 쉬는데 숨 한 번 하고 5분만 안 쉬어보세요. 죽습니다. 무슨 지 능력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이 공기나 이런 거는? 쥐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에 의해서? 아니죠. 주어진 거죠. 그럼 뭔데 내가 그런 그 혜택과 그 축복이라고 해야 될 그 은혜를 받았냐 이거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어디가 이쁘고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다 하늘은 그렇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가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안 따지고 다 고르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딱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받아서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전체의 몫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우리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천부로 하늘로부터 받은 우리의 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다 내놔라. 이건 어리석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라도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 전체라는 것이 우리 각자고 그거는 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n분의 1로 나눠요. 여기서 우리의 권리, 우리 목, 각자 개개인들이 몫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를 공통의 부 또는 공유부다 해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 공유부는 나온 수익은 누구한테나 고르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차별해서 주는 거 너무 많이 주고 덜 주고 아니라 그냥 누구 따지지 않고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다 주는 거고 무조건 주는 거고 뭐 차별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거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먼이 말했듯이 전체 수익의 소득의 10분의 9가 우리 게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1년에 총 생산해내는 GDP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00조. 2,000조 잡을게요. 1,900조 어쨌든 안 되겠네. 2,000조로 쳐봐요. 거기에 10분의 1은 어때요? 200조죠. 200조만이 벌어들인 개개인의 몫이고 나머지 1,900조는, 아니, 1,800조는 어때요? 우리 전체 것이에요. 1,800조를 인구 5천만 명으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될까? 한 달에. 예? 못해도 3,400도 하고. 3,400씩 그냥 우리 당연한 권리예요. 어떻게 뭐 사이먼대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300만 원 정도는 그냥 매달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당연하게 공통이에요. 그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뭐 절반만 치자고. 그러면 150만 원 정도는. 아니,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3분의 1만 하자고요. 얼마요? 한 100만 원 가까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개인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당연히 우리 권리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받는다고 치면, 응? 1년이면 1,200. 만일에 3인 가구나 4인 가구 치면은, 가격을 놓고 보면, 100만 원, 한 달에 한 3, 400씩 수입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 어떨 것 같아요? 그 가정.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 돈을 줄 수가 없냐?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생산성에 의해서 자본주의 제재하에서 그만큼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나눌 줄을 몰라요. 이 기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잘난 사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그 사상적 근본을 깔고 있다.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다른 무슨 이상한 소득들하고는 달라요. 용어만 소득이라는 말을 썼다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물론 재원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복지 문제 해결되죠. 당연히 권리에 의해서 딱 밑에 깔아주고 나면은 그 밑바탕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 복지 문제 당연히 해결되겠죠. 그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위에서 복지 문제에 있는 것들은 또 해결하면 돼요. 사회보험으로 해가지고 직장 잘리는 사람들 뭘 해결할 수 있는 걸 또 거기다 얹혀서 하면 되고 그 외의 것들 다 해나가면 돼요. 복지하고 이게하고 충돌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정해진 재원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하다 보면 충돌하겠지만 그건 달리 해결해야 될 방식이고 어쨌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지사님 말씀 맞다나 이게 기본 지역화폐 방식으로 주니까 지역 상권이 살아요. 지역 상권. 그죠? 이걸 가지고 뭐 백화점 가서 쓰고 아니면 대기업들 회사 가서 쓰고 그러지 않고 지역에 있는 골목 상권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이렇게 있잖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쭉 쓰니까 지역의 이 상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진작이 되고 지역 상권이 그래서 경제정책들이에요. 그동안에는 소득 주고 뭐 보조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복지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사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돈 줘가지고 그걸로 복지 문제 좀 해결하면 끝. 근데 이게 지금 지사님이 정책 방식은 복지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도 경제도 살리네. 이거 이거야 안 되네. 이런 식의 방식을 구현해내 우리한테 이 기본 정신, 기본 소득. 또 이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출산 문제도 아까 고령화 문제도 얘기했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 뭐 수없이 많은 심지어는 주거의 문제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된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고 혁신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 사회 한번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돈 얼마 안 주지만 1년에 100만 원 줬어요. 청년들한테. 분기별로 25만 원씩.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거 돈 25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식구들하고 밥 한 번 먹으면 끝나요. 아니면 어디 가서 자기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좀 하나 하고 온다든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끝나요. 그런데 지금 24세 청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돈도 없어가지고 친구하고 연락을 안 해요. 만나면 돈 들고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눅 들어있고 애들이 그리고 항상 찌들어있고 이래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이게 이 자신감도 있고 주눅 안 들고 이게 어떤 희망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돌파도 하고 뭔가 해봐야죠. 설령 거기서 실패를 하고 깨지는 한이라도 이렇게 기백 있게 막 하는 애들이 성공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다들 이렇게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태반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만 맨날 가지고 게임 이러면 희망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줬더니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가 취업 준비생은 그래서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 뭐라도 사서 드리고 아니면 식사도 자기가 내면서 해보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동안에 1년에 가서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아까 기마에 쓸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요 그 사람의 활력을 주는 겁니다. 젊은이들 의욕도 주고 희망이죠. 얘가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시킨다. 그래서 이런 복합 정책적 기능도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래서 기본소득을 그냥 단순히 조금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 복지의 효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 간단히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관념이나 우리의 인식 세계나
그동안 해왔던 거를 관행이나 제도 이런 거 갖고 안 맞아요. 이상하니까 기존의 패러다임하고는 바꿔주는 이런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다. 지금 우리 저 국민운동 본부 이 운동을 하시지만 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거다라는 거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자부심을 갖고. 제가 이제 조금 그 관념, 기존 관념들 자꾸 좀 깨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를 자꾸 했더니 야, 이거 사회주의 무슨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공산주의 아니야? 자꾸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공산주의 아니고요. 공산주의는 모든 수단들을 다 그냥 개인이 갖지 못하게 하잖아. 근데 누가 그런 게 어딨어요? 다 개인 재산이나 뭐 열심히 일하는 소유물들에 대해서 누가 그걸 뭐 부정합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뭘 부정을 해요? 그냥 소득만 가지고 이렇게 딱 기본적인 것과 확보를 해주자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가 물건 시장 가서 사고 쓰고 하면 알아서 하고 그거 보장 좀 해주라는데 그것도 당연한 내 권리에 입각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좀 회복에 대해서 경제적 권리에 해당되는 걸 회복시켜서 해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까? 무슨 포퓰리즘, 퍼주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일을 하는데 돈 줘? 아니 내 권리에서 내가 받는 건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 그 회사에 그 주식 가지고 있어서 주식에서 배당해주면 그거 뭐 내가 일을 해야지 배당받고 일을 안 하면 배당받고 일을 하면 배당 안 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일 별도로 따로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 배당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것이 단돈 1원이든 아니면은 뭐 수천만 원이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기본소득은.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일하니까 쟤도 놀고 먹으니까 뭐 이거 돈 주면 계속 일하고 놀 거라고. 아니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씩 보조를 이렇게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그거 받고 여러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생계 유지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얹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활력이 생기죠. 내가 조금만 더 이거 안전 장치를 확보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하다 보니 내 자식들 교육비에 조금 더 버텼을 수 있는 거고 뭔가 좀 희망이 생기잖아요. 돌파가 생기고. 그런 게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특히 땅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불로소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좀 일부들 서로 우리 전체의 몫이니까 좀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게 이제 세금 방식으로 얻는 방식도 되는데 어쨌든 세금을 통하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통하든 세고 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도 언급했지만 특히 이게 빅데이터 같은 거 우리 저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데이터 만들죠. 그거 다 수집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쓰는 그런 회사들은 그냥 돈 벌어요. 특별히 노래 만들어도 그냥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원래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 누가 만들고 더 만들고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다 같이 합동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벌어내는 영업이익의 수익의 일부는 좀 전체를 위해서 내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일하고 안 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재산 많이 있고 없는 거 상관없어요. 재산 많이는 인정해줘요. 다만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네 몫이 얼마였는가 부분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있겠죠. 우리 전체가 공헌했던 부분이 있다. 전체가 공헌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이렇게 내서 같이. 그게 공동체 정신이고요. 그런 걸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하는데 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궁핍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그냥 좀 몰아서 주고 왜 전체한테 다 주니까 1인당 돌아가는 몫이 얼마 크지 않지 않느냐, 작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차라리 좀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없는 사람한테 몰아서 주면은 한 사람당 예를 들어 한 30만 원 주고 저 사람 한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으니까 더 낫지 않느냐. 맞죠? 들어보면.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사라질까요? 더 나아질까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복지 혜택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중산층이나 월급중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서 가져가지고 중산층은 하나 주는 것 없이 거기서 돈 걷어가지고 저 없는 사람 준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저희 집사람 안 해도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열심히 아껴가지고 정말 한 달도 살고 그런데 세금 더 얻어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들 없는데 앉으면 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주냐고. 싫어요. 이런 식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복지 확장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없는 사람을 위해 주려고 했던 것이요. 차별시키고 둘이 갈라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돼요.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그게 뭔가 거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뭘 더 줘요. 그러니까 지금껏 복지를 늘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조금씩 그냥 그런 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위주로만 해주면 더 많이 주면은 사회 전체 소득 재분배가 더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하고 그런 방식을 쓰는 거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는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소수의 사람들 중심으로 가지만 전체에 있어서는 더 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기본소득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청년 기본소득이 있고 재난 기본소득도 했고 농민 기본소득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데 아마 올해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부분을 서서히 시동이 걸려서 가지 않을까 싶고 기존에 이미 청년 기본소득하고 재난 기본소득을 했고 재난 기본소득은 2차에 걸쳐서 올해 2월 달에 또 줬으니까 2번 줘서 지급을 했고 국가는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이름하에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금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한 4차례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확산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래도 기본소득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구현을 하면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우리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소득이고요.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주면서 그 효과를 봤거든요. 직접 받아보고 해보니까 다르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그 지역상권에 계시는 분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거고, 만일에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했을 이거 제대로 확실히 하면은 아마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엄청,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에서 밑단에 있는 그런 지역 상권에 있는 지역 경제들이 확실히 살아나면요, 그 다음 부분은 경제 활력 얻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안 살아요. 근본적으로. 하지만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방식과 지역화폐라는 방식을 결합시킨 이 경기도형 이 모형이 국가 단위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을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면서 탈바꿈할 수 있는 분명히 동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효과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다 구축을 해가지고 그 결과들을 봤더니 청년 기본소득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적재 효과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도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계량 경제학 모형을 써가지고 엄밀한 통제하에서 했더니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과 비가맹점 비교를 해보면요, 주기 전하고 전후하고 보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매출액에 있어서 증거가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가지고 기여했던 부분만 딱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벌써 30% 정도 차이 나요. 벌써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실증적인 것들이 없으면 그냥 말로만 맨날 하게 되니까.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실제 해보니까 실증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 이 앞으로 이제 국가형 기본소득도 주도할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갖고 있는 의의는 뭐냐? 전략적으로 아주 잘 선택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주어진 재원 하에서 할 수 있는 하에서 가장 그래도 근본적인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디딤돌 형태로 해서 갔다라는 거. 보험주를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 이게 먹겠다는 거죠. 이게 먹힌 게 실증을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정도로 말을 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세계적인 그런 학사들 중에서도 우리 청년 기본소득 언급합니다. 저한테 이메일 와가지고 묻기도 하고.
자기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특이한 거죠. 경기도가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를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발표하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와서 좀 발표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새로운 더 좋은 세상, 지사님 말씀하는 대동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 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활동가로서 이런 일들을 해서 나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영선 연구단장님 수고.